안녕하십니까. 5월 28일입니다. 예. 하루 전으로 갔네요. 네. 5월 28일 토요일. 찐 시황. 예. 짜는 남자라면서요. 예. 짜는 남자. 예. 작즙. 제가 제 얘기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거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5월 28일 토요일. 네. 주간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 인간은 이것도 이상한 이 사람은 무슨 종목 가지고 한 주 떠들었나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또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 연결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 토요일에 주말에 아주 소중한 시간, 네, 이를 통해서 나의 계좌를 챙겨보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다져보는, 또 짜고 다지고, 예. 뭐 요리 프로그램 아닙니다. 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예, 오늘도 열심히, 저는 아침 일찍, 예, 여러분은 조금 오후 늦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찐시황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보통 그렇죠. 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옆에 있던 핸드폰 쓱 가서 미국 시장 어땠나 이거 항상 체크를 하죠. 예,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미국 시장부터 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옆에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굿모닝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아이들과 아침 모닝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주식 파이터입니다. 네, 주식 투자자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먼저 영접하게 되는 이 한계, 지나고 나게 되면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이 현실,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 확인하고 오늘처럼 미국 시장이 쫙 올랐다. 그러면 이제 주말이 뭔가 이렇게 좀 느긋해지겠죠. 물론 그동안에 계좌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급등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주말이 왠지 좀 여유로워지고, 애들한테도 그러죠. 토요일 점심 뭐 먹을래? 예, 뭐 좀 맛있는 거 먹을까 우리? 뭐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미국 시장 덕분. 네, 반대로 미국 시장이 좀 짜증나면은, 그렇죠. 예, 그냥 아침부터 인상을 팍 쓰면서 이제 또 많은 생각이, 오만 생각이 또 머릿속에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나 싶어서 아빠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참 그래도 내 경제적 여유와, 그리고 또 행복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바뀌어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말려 들어가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때는 저도 여기에 많이 함몰돼서, 그래서 미시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골똘 하다가 결국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짜증을 그러니까 시장 안 좋게 되면 짜증을 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나고 나다 보니까 더 악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마음 먹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가장 요즘 뭐 댓글이나 이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 저 인간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생글생글 웃고 있고, 아침부터 막 이상한 소리 뭐 드립 던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근데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또 시장이 어떻게 돼서 또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왜 안 좋을 때 이렇게 짜증내고 나한테 속박에 얽혀 있고 그랬지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드실 겁니다. 그만큼 안 좋을 때 웃어야죠. 예, 그래야 또 나중에 이런 어려움 벗어나고 또 주가가 올랐을 때 더 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저희 아침 오전 라이브 이런 때도 저희 임 대표님과 이런 좀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좀 밝은 분위기, 긍정적인 얘기로 들어간다는 게, 저 사람이 다 의도하는 게 있구나. 예. 아침부터 인상 쓰고 있으면은 하루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그러려고 좀 파이팅 넘치게, 예, 그래서 또 제가 임 대표님 그 감이 높은 이 거성분한테 막 이게 조금 쑥쑥 들어가는 것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즐거워야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임 대표님 안 계시니까, 네, 그래도 좀 반성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쑥쑥 들어가니까
잘 받아주세요. 예, 재밌으세요. 네. 본인도 즐거워하시고 그러시죠? 네,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앞에가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 흐름들과 이제 주간 흐름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드디어 미국 시장이 돌파를 합니다. 추세선을 돌파를 시도하고요. 한참 이제 이런 고민들. 1차로 한번 저점을 한번 보여주고 2차로 저점을 만들면서 뭔가 참 애매하게 그래서 안 빠질 듯하게 나오는 이 분위기.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저항선, 그러니까 즉 이 핑크색의 저항선 돌파하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래서 11,900선 그리고 또 한 12,500선. 그래서 이 분홍색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이 변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자신의 참 변화 그리고 또 거래는 지금 살짝 늘어납니다.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긴 하는데 추세를 돌파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딱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이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 매수가 치열하게 보여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휴일 때 우리 좀 이만큼 밀렸으면 됐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어떤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뭔가 고개를 확 들면서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일단 쌍바닥 비슷한 패턴 그리고 또 11,900 돌파 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 볼 때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11,900 그리고 또 다음 저항 때요 검은색 저항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12,500선 여기가 1차, 2차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1차는 돌파했습니다. 돌파해서 변화는 감지가 되는데 이 정도 거래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이 아직 거래는 확실하게 안정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또 시도를 한다. 어떤 다음 저항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12,500이 다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저항대인데 이때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때 만약에 돌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강한 에너지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 많이 빠졌어. 그러면은 이 정도면 우리 사도 돼? 라고 하는 매도 압박보다 신규 매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들어오기 시작해야죠. 그래야 저항선을 돌파해서 의미 있는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주봉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딱 11,000선 중심으로 하나, 둘, 세 번에 3주에 걸쳐서 참 미국도 어렵네요. 예, 어렵게 저항선 돌파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과정들. 그래서 요 안쪽이 지난번 주봉을 봤었을 때 이제 들어오는 하나의 마디와 연결되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요 자리 딱 보게 되면 1800선이죠. 1900선. 이 정도 안쪽까지는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서 돌리는 모습들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어떤 반전의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제가 보기엔 S&P 500 같습니다. 훨씬 더 기술주의 분위기나 아니면 또 좀 더 미국 시장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하나의 지수로 모았다라고 하면 S&P 500이죠. 이쪽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빠르고 좀 탄력 있게 이번 주에 변했다는 쪽에서 좀 더 고무스럽고요. 그리고 단기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S&P 500이 지금 거의 저항선 부근에 바짝 들어서 있고 그리고 이번에 1차 이 선 긋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황하려면 선 긋는 게 가장 얘기 드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것과 설명하는 분들의 같이 니즈가 맞다 보니까 선 긋는 거고요. 솔직히 이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와 올라가면 예 돌파했습니다. 아니면 또 거기 맞고 떨어졌습니다. 얘기하기 좋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비밀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선까지 바싹 들어왔습니다. S&P 500은요. 그래서 만약에 S&P 500이 여기서 고민하는 동안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좀 온도차가 먼저 많이 빠졌던 게 더 한번 힘을 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균형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혹시나 다음 주까지 가서 보게 되면 나머지 다우지수나 S&P 500은 좀 정체가 된 입장 쪽에서 나스닥이 좀 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적인 저항, 지금 S&P 500은 한 4,200 정도 될 거고요. 더 그 전에 관통해야 될 중요한 흐름은 한 4,150 정도. 예, 지금 지수대죠. 이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이 나올 것인가. 한번 지금까지 추세 전환 나와서 시도했던 적이 3월 달에 낙폭 커서 한번 나왔던 부분들. 근데 갔다가도
어느 정도쯤 가면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마디대에서 흐름들을 이번에 만들어 가느냐, 이게 또 미국 시장의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월말 월초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지표들도 많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느냐, 그럼에도 안 좋은 지표가 나와서 다시 저항선 부근까지만 갔다가 내려오느냐, 이게 다음 주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 그리고 또 한국 시장도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뭐 우리가 미국 투자하느냐, 한국은 어떠느냐? 네, 한국도 지금 보면은 참 이번 주 한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첫 번째 내용은 한국 시장 참 변태스럽다. 예,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세요. 그렇죠. 근데 저항선 부근만 열심히 시도하다가 그냥 꺼져버리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일주일간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월 들어서 5개월째 약세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월요일날 쭉 밀립니다. 월요일날 대부분 한 90% 하락, 월요일날 하락, 화요일, 수요일 반등, 목요일날 위클리 옵션 있죠. 이거 요즘 무시 못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클리 옵션이다 보니까 이제 선물 옵션, 그러니까 주간 옵션 만기일이죠. 예, 그래서 미니 옵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선물 옵션 관련돼서 파생 쪽이 워낙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하게 선물 매매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못 기다려. 이제 주간 단위로도 한번 팡팡해서 돈 한번 쓸어가 보겠어 하는 게 외국인들의 전략이죠. 참 더티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가 뭐 강력한 뭐 이런 변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목요일 날은 다시 쭉 밀어버리고 금요일 날 회복하고 다시 월요일 날 미국, 이거 무한 반복,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재미없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모습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거의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또 미국 시장 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장중 변동성 큰 모습들, 거기서 한 화요일, 목요일 이런 때 좀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결국에는 지나고 나게 되면 다 올라와서 회복하긴 하는데, 그 한 개 한 개마다 일봉이나 그때 나왔던 장중의 출렁임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번 주도 계좌 재미없고 너덜너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저항,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달 초에 나왔던 추세 저항 계속 저항으로 봤다가, 근데 좀 저희가 보통 특이한 게 한국 시장은 저항 돌파해서 그 무렵쯤에 되게 민감하고 미묘하게 나옵니다. 돌파하기 전에도 진짜 변태스럽고요.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도 조금 변태스럽게 나와요. 예, 무슨 변태장도 아니고, 예, 변장입니다. 변장. 예, 그래서 지금 이때도 보세요. 다 돌파할 것처럼 뭔가 약간 침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개파락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좀 돌파할 것 같아라고 기대감 안고 있었던 게 또 하루 이틀 만에 쭉 밀려버리게 되면, 이때에 대한 한 요날과 한 2, 3일 만에 계좌와 나의 분위기는 완전히 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또 5월 23일 날 이게 금, 목, 수, 월,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뭔가 돌파할 게 해놓고 또 밀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바싹 붙어버리는 모습들. 그래서 이걸 뭐 어쩌라고 하는 상황들인데, 이제 미국 시장의 힘에 힘입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미국 시장 휴장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화요일까지 연결되겠죠. 월, 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딱 이 검은색의 마에,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은 지금 같은 자리는 위에 있다 보니까 검은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 반대로 보게 되면 이게 아래에 있으면은 희망의 빛, 이렇게 바뀌는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2660선과 2670선 요 정도쯤 라인, 여기를 아마 돌파해서 뭔가 새롭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다음 주 초에 가장 중요한 사명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 좋게 나왔으니까 또 다음 주 초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또 여러 가지 지표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또 그것도 못 버티고 또 흔들린다. 그러면 저희도 또 이 위쪽으로 움직이다가 또 꺼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또 저항선이 돌파하게 되면은 지지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다음 주 후반때는 또 미묘하게 또 얽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 다음 주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힘내서 돌파는 하는데, 돌파해서 지지할 수 있겠어? 라고 하게 되면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밀렸으면 많이 밀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새롭게 악재 나올 거 없어 그러면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6월 FOMC 회의 때가 6월 14일, 15일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 즈음 돼서는 또 경계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 정도까지는 좀 넉넉하게 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경계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한숨 돌리고 그러니까 지수가 돌리는데 모든 영역을 좀 집중해 줬으면 바람이죠, 이게.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어떻게 이런 거 다 맞추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뉘앙스 됐으면은 한 번쯤 한숨 돌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통 그런 거 이게 말이죠. 저희가 8.15 모니터도 그렇고 다들 보시게 되면 쟤는 나오면 맨날 틀려. 좀 맞춰라 제발.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잘 맞췄어. 이번에도 맞출까?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추는 거는 그냥 맞춤 정상 가면은 잘 맞추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맞춤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쪽에 딱 시나리오대로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이 정도는 돼서 저항선을 돌파했어.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가게 되면 내 계좌를 이렇게 맞춰가야지. 그리고 또 시장이 이렇게 가서 좀 위험하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내 계좌를 좀 그에 맞춰서 좀 줄여야지 하는 저희의 맞춤은 시장에 따라서 계좌를 맞춰가는 거지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맞추는 건 점집이나 맞춤 정장집이나 맞춤 떡집 가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다가 그래서 잘 맞춰 안 맞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어떻게 잘 대응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성격에 맞춰서 얼마나 잘 변신하는가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흐름이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저항받고 떨어지고 그 이어지는 장세다. 그러면 내 계좌를 얼만큼 잘 슬림하게 맞춰서 그래도 그때 맞게 또 단기적으로 시장이 약세장이라도 어떤 주도하는 그리고 또 1, 2틀짜리라도 테마 섹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담은 올바라도 챙기고 나와서 또 다시 슬림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 계좌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약세장이면 잘 서바이벌하게 만드는 거고 강세장이면 웬만하면 주도주 쪽에 잘 타서 오히려 계좌를 더 크게 시장의 지수보다 불려가는 거고 이게 저희의 역할 아닐까요? 그렇게 맞춰서 시장으로 맞춰서 계속 변신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계좌가 왜 이렇게 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황을 보는 이유가 시황이 이런데 짜증나는데 안 좋은데 이런 시황 왜 봐? 라고 하는 것보다 안 좋을 때도 시황 쪽에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거기서 또 시장에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시황일수록 거기서 주도 섹터나 아니면 담은 내 계좌가 같이 시장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흔들리는 계좌를 좀 방어할 섹터들 뭐 찾아가면서 담은 하루에 10,000원이라도 아니면 담은 한 20,000원 뺏길 거 좀 10,000원만 뺏기는 이런 계좌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자꾸 시황하는 거고 지겹지만 계속 아침에 오전 라이브 많은 시간 들여서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조금 좀 서두가 많이 기네요. 예.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나요?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액션이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거기서 내 계좌를 얼마나 맞춰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습들, 노력들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안 좋은 게 진짜 안 좋은 게 시장 밀리니까 계좌 열어보기 싫어. 방치. 그러면 나중에 그러다가 시장 올라와서 이때쯤 열어볼까 그러면 더 깜짝 놀랍니다. 시장은 아니 저점 대비해서 한 10% 올라온 것 같은데 내 계좌는 거기 턱도 못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봤을 때랑 계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러면서 더 하기 싫어요. 그다음부터는 몰라. 그러면 또 시장 다시 올라오겠지 뭐 하고 하는데 10% 반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 제 계좌는 더 깨져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시장을 맞춰가는 쪽으로 조금씩 물론 저희가 뭐 파생 계좌나 아니면 지수 관련된 계좌가 아니다 보니까 그의 시장 흐름들보다 더 늦게 반응할 때도 있고 우리 시장 흐름보다 더 빨리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종목의 차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조금씩 시장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게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지나고 나게 되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됐습니다. 예, 그냥 시황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 시장 이제 반등 시도 중인데 믿을만 할까? 이게 지금 고민이죠.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일단 앞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계속 강조드린 게 계단식으로 저항대 돌파할 것 같은 느낌들 이거를 강조를 좀 드렸고요. 이렇게 일단 1차는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 스케줄이 나오죠. 이제 6월 달도 14, 15일, 7월 달도 있고 8월 달 쉬고 9월 달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6월 1일부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QT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한 번도 겪어본 것이 아닌 상황 쪽에서 금리 인상하고 빅스텝을 밟아서 빨리 금리를 올리는데 여기다 QT라고 하는 그래서 양적 긴축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6월 1일부터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475억 달러. 그러니까 즉 지금 모기지랑 국채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나오는데 3개월 뒤 가면은 9월 달부터는 이게 950억 달러 QT를 또 강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 달부터는 QT를 강화시키는 대신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6월, 7월은 50bp, 9월 달은 25bp 정도로 하면서 QT는 강화되되 금리 속도는 줄이는 뭐 이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게 가장 시나리오죠. 근데 저희가 금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풀린 돈을 회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양적 긴축과 관련된 QT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은 보통 금리를 올리고 한 1년 정도 보고 그다음부터 양적 완화했던 거를 긴축을 들어가는데 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의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자금의 변화가 빠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눈길이가 된 건 한계 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자금 조달에 큰 무리 없이 어렵지만 기업의 성장을 이끌면서 영업해왔던 활동들이 이런 파고 속에서 잘 버틸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오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특히 만약에 그래도 계속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금을 끌어오는데 예전과 같이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자금 규모도 그럴 거고 거기다가 나오는 조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거고 금리가 왜 이제 거의 조달 금리는 과거 저금리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에 다 나타날 겁니다. 그게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잘 견디는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저희가 봐야 될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업체들은 아무리 이거 앞으로 한 2, 3년 가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전지 회사의 대표적인 양극재 회사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금에 대해서 조달하는 이 스케줄이 에코프로비엠은 조달이 뭐 조 단위로 1조 9천억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차입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자금들에 대해서 비용을 줘야 될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시각이 바뀌는 게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속도가 금리 인상기에 저렇게 자금 조달 괜찮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섹터들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매출은 똑같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쪽에서 영업이익단에서 그 비용을 반영하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올라오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같은 종목들의 반응이 이런 비용을 얼만큼 또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미국 얘기를 좀 더 들여보게 되면 물가 안정에 지금 총력하겠다는 게 각국 글로벌 정부들의 특징이죠. 근데 여기서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했을 때 지금 앞서 여러 가지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도 일단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연준이 경기를 한눈으로는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대해서 또 증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경기 변수나 나오는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감수하고 근데 이게 너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는데 하반기에 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경기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 악셀을 밟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위축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같이 복합돼서 봐야 될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될 게 많은 상황들이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과거에 저희가 2020년, 2021년 너무 편안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리오프닝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연준도 할 역할이 있겠지만 행정부도 중요하게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공급 라인 관련된 쪽에서 뭐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또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화시켜서 나올 부분, 대표적으로 관세 관련된 부분들도 아니 이렇게 물가 부담이 된다. 좀 중국을 잘 압박? 예, 중국과 잘 어느 정도 얘기를 빠르게 오가기 시작하면서 이거부터 낮추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물류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공급 라인 쪽을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시키고 또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야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CPI를 구성하는 항목 쪽에서 어떤 주택 관련된 모기지 쪽에서만 아주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관련이 있지 나머지는 다 행정부들이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가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무능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저희가 미국 정부까지 손을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래도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예. 그렇지만 좀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거 좀 해야 물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연준과 또 이제 재무부나 행정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드리는 점수는 30점입니다.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 쪽도 7월 가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확선하다 보니까 그동안 독주했던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데 이거는 또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104에 대해서 안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104대에서 쭉 밀려서 이제 101대도 위태위태하죠.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어제 국내 환율도 보게 되면 원달러가 이제 10원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1250원대. 좀 한숨이 돌리는 흐름들이죠. 이게 그나마 압박이 갔던 부분들 쪽에서는 좀 어떤 숨통이 트인다는 쪽에서 환율 동향 보여지고 있고요. 국채금리도 약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이제 미국이 빅스텝 밟으면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금리가 반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경기가 이렇게 되면 영향을 받을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연준이 강하게 못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년물 국채금리 3%대 정도에서 계속 시도하던 게 이제 한 2.7까지 내려오는 상황들이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좀 더 강하게 혹시나 했던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 쪽에서 물론 국채금리가 여기서 하락하는 걸 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 관련된 변수가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밀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디테일한 것들 보면서 저희가 단책하는 것보다 동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보면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중국이죠. 중국의 딜레마. 경기 부양은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 여기서 더하게 되면은 재정이 더 적자보다는 재정의 부담이 커질 거고 거기서 나오는 위안화는 약세로 가고 그러면 자본 유출이 나오고 하는 또 부작용도 있을 건데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봉쇄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공장들도 많이 오픈을 해서 가동률 뭐 80%, 85%까지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집에서 봉쇄를 해서 못 나오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출근해서 유도를 해놓고 거기서 가둬버립니다. 공장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공장에서 숙식하게 하는 이런 봉쇄. 참, 네. 중국 봉쇄. 대단합니다. 차이나 봉쇄. 네. 근데 C 봉쇄인가요?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명분이 클린 차이나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좀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당장 직접적인 변화는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2분기의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즉 중국 기업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를 중국에서 공급 라인을 갖췄던 업체, 그리고 또 중국에서 수요 기반을 갖췄던 업체, 둘 다 갖췄던 업체. 이게 4월, 5월 달에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거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6월 달 끝나고 7월 달 되면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당연히 영향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정직한 편이다 보니까 그나마 정직한 편이다 보니까 네 실적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만약에 좀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올라갈까요? 이게 일시적인 거니까 그냥 선반영 주가 쫙 이거는 한국
쪽의 얘기고요. 미국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 안 좋을 텐데 그러면 또 그 발표하면서 위축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쭉 밀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월 달 들어가면서는 또 7월 달 FOMC 회의 나올 거고 실적 발표되는 거 나올 거고 2분기 실적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5월 달, 6월 달에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쪽에 대한 부담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 중국의 문매가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는 거 보고 좀 비중을 좀 그러니까 저점에 자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정리했다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좀 다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위축된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가장 극점이었던 중국 봉쇄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2분기에 있기 때문에 그보단 3분기, 4분기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뭐 한간의 얘기로는 중국 봉쇄는 돌아가면서 한 10월 달까지는 갈 것이다. 왜? 시진핑 주석님의 이 3년임을 앞두고 있는 열렬한 이러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이제 북한 TV에서 많이 보던 건데, 예,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요 기업 실적에 나오는 것들 확인을 하자.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따른 어떤 등락들도 같이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월요일 날 이제 유럽의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바라봐야 될 게 에너지와 관련된 가격들의 흐름들의 동향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탈러시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어디서든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균형이 맞춰지는 게 러시아의 지금까지 러시아는 지금 이제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끊어버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러시아 거 안 써. 그리고 EU 쪽으로 돌아갑니다. 러시아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가던 가스전 가던 쪽에서 안 쓰고 이제 가스전 잠그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러시아는 지금 넘쳐나요. 가스가 이제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어디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무기로 해서 우리 편에 붙을 사람 손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하지만 우리 편에 붙게 되면 지금 가스 가격이 글로벌 가스 가격이 $10 갑니다. 우리가 20% 할인해 드립니다. 붙을 사람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도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인도는 러시아랑 러시아 손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 몇몇들도 같이 여기서 미국 해준 게 뭐 있는데 차라리 또 무기 받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식량도 지금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넘쳐나는데 어디 팔 데는 없고 그러면 요걸 배경으로 해서 러시아 쪽에 또 라인들이 다시 맞춰질 겁니다. 미국이나 서방 쪽은 이거 탐탁지 않게 보겠죠. 어디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요거 봐라 라면서 좀 꺼림직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은 지금까지 러시아 쪽으로 의존했다가 이거 안 써. 그러면 다른 쪽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동 쪽의 라인 뭐 카타르부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쪽이 북아프리카 쪽, 요 접안된 요쪽, 뭐 카타르, 이집트 뭐 이런 쪽부터 또 이제 미국도 멀지만 우리 충분해.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면 이쪽부터 다 이제 공급 라인을 바꾸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스관이 유럽 쪽으로 갔는데 이거 잠그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다른 국가들 쪽으로 뭐 인도나 다른 국가들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었을 때 또 혹시나 그럼 우리 가스관 건설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 에너지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또다시 투자가 들어가고 이를 이동할 수단들이 생기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한국 기업들한테는 기회되는 요인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즉 가스나 유전, 원유 관련된 쪽에 또 투자가 또 이만큼 올라간 만큼 활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아이디어는 계속 강조드렸던 강관, 강관과 뭐 피팅 밸브 이런 쪽 이쪽은 계속 유가나 에너지 가격들 화석 원료가 올라갔을수록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갖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동하는 수단 또 조선 쪽이죠. 이런 쪽 이건 뭐 장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회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쪽이 좀 밀렸다. 그냥 사볼까? 그냥 관심 없을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처져 있을 때 사볼까 했다가 반응 나오게 되면 정리하는 이런 습관들도 하나의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미국
다음 주 휴장이다 보니까 저희 월말월초 지표 쪽에서 다 같이 발표하면서 변동성은 또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표는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표 안 좋다 보니까 또 좀 매주고 약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도 일단 벗어나긴 시작할 겁니다. 벗어나긴 시작하는데 주 초반에는 괜찮은데 주 중반 이후에는 또다시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선들 한 달씩 넘어가서 좀 자유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하면서 혹시나 지금까지 계좌 안 열어보고 아유 이제 시장 지겨워라고 하셨던 분들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챙길 거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만큼 반영해서 좀 처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동안 방치했던 계좌를 다시 보면서 시장 흐름들과 좀 맞춰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저희 8.15 모니톡에 8.15 너무 많아요. 네, 장전 라이브 오전 라이브 이때도 참석하셔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시장 흐름들 드리는 좋은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렇고요.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거를 보시면서 많이 참고를 하시되 종목 보면은 제 쪽도 좀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찮은 거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주셨으면 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보니까 이번 주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 막 말씀드리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종목이 나온 것 같아서 이걸 다 언제 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제가 채팅창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이 중에서 뭐 제가 보니까 뭐 괜찮네요. 뭐 괜찮고요. 그래서 혹시 좀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몇 가지 종목들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 쪽에 아까 화요일이었죠. 이쪽 대웅제약 에스트팜 괜찮습니다. 추세 흐름들 괜찮고요. 뭐 굳이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는데 좀 투자 아이디어로 써볼 만한 종목들로 말씀드렸던 거. 특히 요거 UAM 나오면서 제가 요 종목 2개 말씀드렸죠. 그 중에 폭발했던 게 SPG. 네, 아주 멋있습니다. 예, 그냥 쭉 올라갔었죠. 얘기하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면 어쩌라고, 뭐 이거 이런 거 아니고요. 근데, 거래 폭발하면서 이날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외국인들 사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일단 SPG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듯이 회사에서 통화했을 때 담당자가 UAM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우리가 전장 쪽의 모터 쪽기는 별로 아닌데 UAM 얘기를 살짝 흘리더라고요. 이걸 왜 흘렸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대되면서 좀 나오는 것도 이어진다고 보는데 속도 조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1차 라인, 2차 라인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이때는 갖고 있던 분들이 파는 자리입니다. 일단 팔고 속도 조절 나왔을 때 다시 움직이는데 아마 17,000원대 초반 라인 정도쯤에서 지지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추세를 이어가느냐라고 보는데 신고가 영역이고 앞으로 UAM뿐만 아니라 모터 감속기 이쪽은 또 타믹T HK도 있죠. 네, 이쪽도 잘 안 밀립니다. 이런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또 하나를 S&T 모티브까지 말씀드렸는데 S&T 모티브가 느린 이유는 코스피 200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코스피 200에서 나오고 공매도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좀 가볍지 않나 싶은데 이 종목은 좀 이 진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닥은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다시 변환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 계속 체크하면서 UAM뿐만 아니라 할 일이 많다. 로봇까지도 할 일이 많은 대표적인 부품주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우주 뭐 LG노텍 뭐 그렇고요. 보니까 롯데칠성도 주가가 좀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조금 고민스럽죠.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그날인가요?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정 봤는데 이게 만약에 차익 매물을 소화한다고 해서 시작했던 요때 가격대까지 그냥 종가로 이렇게 끌어내린다. 그러면 잘못 산 거죠. 그냥 잠깐 반짝 그냥 좀 재미없는.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에너지가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횡보했다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좀 돌아간다. 이거를 볼 때 만약에 갖고 있다. 그래도 여름 관련된 쪽 그리고 음료 쪽에 또 리오프닝 쪽에 수혜다라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가격대 딱 하나만 보세요.
18만 2천 원. 네, 여기가 이탈하기 시작하게 되면 추세 무너집니다. 그쪽이 아니고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고점 넘어가서 한 22만 원대 부분까지 시도할 것 같습니다. 쭉 가는 쪽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18만 2천 원은 안 밀리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홀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SFA 뭐 이런 쪽은 또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HMM 뭐 잘 가네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죠. 예, 잘 움직입니다. 네, 잘하네요. 이 집 맛집이네. 주식 맛집. 네, 그래서 잘 가는데 해운 쪽은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운임 쪽만 지금 뭐 물동량 관련된 얘기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니고요. 운임 크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특히 이제 BDI 관련된 지수 흐름들. 페노션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은 있는데 페노션 한번 볼까요? 페노션은 아마 안 밀리고 있다가 지금 BDI 지수 계속 이제 고점 행진하다가 약간 탄력이 위쪽으로 강하게 간다. 이게 또 에너지 가격 쪽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에너지 가격도 강세 기조로 꾸준히 간다. 이거 BDI는 레벨업 할 겁니다. 그러면 페노션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급하게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노션이 8,8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가서 그냥 쭉 나온다라고 되면 여기서는 약간 비중 조절할 자리입니다. 챙기셔야죠. 맨날 보유만 하면 뭐합니까? 예, 보유했다가 챙길 거 챙기고 뭐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흔들리면 또 사고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페노션은 보유입니다.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요 FNF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렵게 지금 요 중요한 저항선이죠. 이거 지금까지 3월달 이후로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눈물 나게도 안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중국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것보다 이거는 딱 코스피 200 편입입니다. 그러면 다음 6월달 9일 선물옵션 동기일 만기 끝나고 10일 날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편입되는데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자금들 그 패시브 자금들 들어오죠. 그 효과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그거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그런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뭐 SD 바이오 센서나 또 K카 그리고 또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하게 수급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게 6월 9일 전에는 꼭 파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은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전에 한 단계 뭐 10%라도 수익이 난다 아니면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FNF는 중국 쪽에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분 그 봉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5만 5천 원대 이 정도 부분 라인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짧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때도 수익 났다라고 좀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응용하는 수급의 일시적인 기회를 이용하는 정도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 쭉 보다가 지금 건설주 한번 볼까요? 지금 대우건설이 그나마 가장 대장주로 보는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지권 안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버티고 다음에는 턴해야 되겠죠. 근데 버티지 못하고 지금 6,300원대 라인 같은데 6,300원대 힘없이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또 좋은 신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작지만 지금 안에서 안착하게 되면 시세가 나죠. 근데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시세가 소멸된다 그러면은 이번엔 아닌가 봐 라고 대응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들 쭉 봤을 때 파인테크닉스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쪽에서 파인테크닉스는 괜찮습니다. 수급들 들어오면서 변화 괜찮은데 이쪽은 이제 확장세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드린 가격이 18,000원대 14,000원대 초반이었죠. 여기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13,200원. 이 정도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요. 거기 이탈하게 되면 재미없는데 인터플렉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는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손절, 이탈합니다. 지금 중요한 지지권 막 시도하다가 이탈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나와야 될 자리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같은 이쪽은 S펜 들어가는 쪽에 이 디지타이저죠. 이쪽은 좀 약간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정도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큰 변화 없고요. 혹시나 그 태광 성광밴드 HSD 엔진 이쪽은 조선 기자재 쪽인데 제가 왜 태광 성광밴드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쪽은 피팅 밸브다. 그래서 지금 한때 강관 쪽에 너무 좀 심취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 세가제강지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도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세아제강지 이게 한처지죠. 예, 여전히 확장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기본 아이디어는 훼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휴스틸이 한번 많이 밀리다가 이번에 이제 반전의 기회를 삼죠. 이런 자리쯤에는 매수해도 됩니다. 한번 좀 조정받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 근데 휴스틸이 아직까지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한 입장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확정이 되거나 이제 투자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도 미국이 받아주느냐도 문제겠지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강관 쪽에서는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가 제일 좋고 휴스틸은 그쯤 오면은 한번 매수했다가 또 지금 저항대는 여기에요. 지금 24,500원, 24,500원 정도. 여기가 또 저항인데 이거 돌파하는지도 또 체크하면서 또 자리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가스라인 쪽은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좀 재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들이 높고 워낙 가스 쪽은 제가 삼천리만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안 밀려요. 안 밀리고 그냥 장중 눌림목 줬다가 이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삽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재평가 받아야겠네라고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움직일 때 거래가 주는 게 아니라 거래도 활발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묵혔던 물량과 신규 매수가 지금 같이 충돌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이런 거 아마 말씀드려서 제가 요때쯤일 거예요. 삼천리 좋으니까 사라.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에. 네. 무슨 이렇게 이때 한번 볼까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거 싸니까 사라. 이런 때죠. 첫 음봉 나오고 이럴 때는 사라라고 하게 되면 장난하나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이런데 이렇게 올라간 거 사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자산이 어쩌고 저쩌고 삼천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여온 뭐 현금성 자산의 유보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얘기 드려도 뭐 전혀 반응 없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때 사도 거의 20몇 %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위험 시도가 나온다. 14만 5천대가 이탈하게 되면 지금은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일단은 반은 정리하셔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패턴처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꾸준히 갈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너무 무리해서 대응할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패턴을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영업 흐름들 꾸준히 해왔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호기를 만나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이 무색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를 빠르게 해소하는 측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뭐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꾸준한 이런 계산식 상승이 계속 온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뭐 왜 오른 거 갖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축하. 새로는 잘 사자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내용들이죠 이게. 그리고 특히 파라다이스. 요게 좀 심상치 않은 게 어제도 말씀드리고 또 한 4% 올라왔죠.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6월 10일 날부터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니까 여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내 종로 명동 이렇게 약간 지나다 보니까 의외로 외국인들이 보여요. 근데 과거에는 다 막 이러면서 중국말 들리는데 지금 영어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서구권 외국인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풀리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자가격리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입국자들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BTS의 나라, 오징어 게임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주말에 한번 서울 시내 한번 조금 돌아다녀 보세요. 눈에 띕니다. 특히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방송국이 남산 한옥마을 근처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또 유명한 관광지죠. 그런 쪽에서 보입니다. 예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입구 자체가 한산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리오프닝 쪽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수혜를 받는 쪽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 이쪽이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이죠. 근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라인이 VIP가 두 섹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하나는 일본. 근데 파라다이스는 전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에 좀 더 많이
이런 얘기는 좀 그렇죠. 예,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예, 일본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드랍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수혜 쪽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갭을 중기 저항을 갭으로 뚫었다. 이거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되, 제가 보기에는 카지노 쪽이 움직였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 들어오네. 그러면 이제 좀 기회도 받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코텍 토비스, 이 회사가 이 카지노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코텍이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코텍도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좀 이런 거 어떻게 참습니까? 한 달 동안에 거의 묶여있는 이런 거 말고 제가 보기엔 토비스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토비스는 이 회사는 등락이 좀 심하죠. 예, 한번 부각받고도 좀 심한데 이제는 위쪽에서 벗어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카지노 쪽 물론 가장 핵심적인 쪽 마카오죠. 마카오가 열어줘야 좀 반응을 할 텐데 그쪽 말고라도 이제 너무 카지노 산업용 모니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토비스가 바꿔야겠다 나가기 시작한 게 POLED 쪽 이쪽과 그리고 또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산업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는 가까스로 흑자 쪽으로 나왔는데 그랬죠. 주주가치 제고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바뀌는 과정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토비스가 더 낫겠다. 코텍과 토비스 쪽에서 리오프닝에 좀 숨겨진 요 한쪽에 사이드에 있는 종목 쪽으로 토비스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얘기하네요. 근데 저희 종목들 하다 보면은 살살 긁으면 다 나오네요. 네. 예.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는 열심히 뛸 준비가 그렇죠? 대표님? 안 계시네요. 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여러 가지 시황 흐름을 한 번에 쭉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었을 때 아마 고민이 많은 시점이죠. 그리고 특히 시장이 위축됐다가 좀 이제 벗어나나라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액션도 좀 취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황은 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황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눈에 걸면 눈거리는 없죠. 예, 눈에 걸면 안경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너무 시황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황이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섹터는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화이팅 하시고 저희 찐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